책이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뻔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볼 게 필요하고, 일단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맹점의 블라인드 핵심이 뭘까, 이 책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블라인드 스팟 핵심은 이 책의 한마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핵심, 반드시 뭐랄까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맹점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책을 중고로 사시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제 좀 뭐 생각했던 건데, 중고로 사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온라인 매장에서 직접 배송하는 걸 좀 사시면 좋겠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게 빠르다라고 제가 언급을 남겼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선택해서 사셔야 되고 사진도 올려드리고 이게 배송이 빠릅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쓰면, 당연히 알라딘 기준으로 한다면, 보호해설 기준으로 한다면 그 매장 배송을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싼 걸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좀 비싼 걸 선택하셔야 일찍 오신다고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맹점인 거죠, 저에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 책이야말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이제 그 정도 코멘트 하면 금방 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블라인드 스팟이죠. 이게 항상 존재해요. 어떤 일이든.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에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해봐야 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들을 때는 물어도 봐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맹점을 완벽하게 뭐 이걸 없앨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일어나는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시야가 가린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요새 이제 운전하시는 분에게 민식이법이죠.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뭐냐면, 이 횡단보도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횡단보도로 진입을 하는데 왼쪽에 그 차에 가려져 있는데 그 뒤에서 아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블랙박스에서는 보여요, 이게. 블랙박스에서 보이는데, 운전자는 그 왼쪽 대에, 뭐라고 그래요? 왼쪽 그 창을 갖고 있는데 그 부품 명칭을 정확히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대 때문에 필러. 왼쪽 바죠, 바. 필러. 예? 필러? 네. 예, 필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 박스 때문에 안 보여, 이게. 근데 블랙박스는 좀 더 이게 광학, 뭐죠, 이게? 좀 넓게 보이는 것? 광광.
광각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블랙박스로 보게 되면 얘는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보이니까. 근데 그 왼쪽 바 때문에, 필러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블라인드 스팟인 거죠. 시야가 가린 상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00% 거기서 판결을 내리게 보이는데 그거를 못 썼다라고 생각해서 운전자가 과실로 책정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요즘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딴 데로 우회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뭐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그 맵에서.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못 보는 것들이 시야가 가려져서 많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걸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면 빼앗겼을 때 우리가 못 봐요. 이거 뭐 잘 아시죠? 그 영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농구를 하는데 몇 번 패스를 했느냐 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 패스 처음에 영상을 보면 이걸 세고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고릴라가 몇 번 등장했냐고 물어요. 근데 고릴라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하면 그때 고릴라가 보여요.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국 농구하다가 패스만 보니까 패스만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고릴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집중을 하거나 어떤 거를 주의를 기울일 때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주 집중할 때는 남편이 얘기하든 또는 아내가 얘기하든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야가 가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본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해치지 않는 거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너 못 들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당신 책임이 되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저는 인식의 맹점이라고 좀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눈도 가리면 안 보이지만 뇌도 가려진다는 거죠. 뇌도. 이걸 인식하는 뇌도. 사실 눈은 도구잖아요. 이렇게 본 거를 뇌가 신경망을 통해서 계층을 해서 분류하고 이게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뇌가. 근데 그 뇌 자체도 이전에 형성되었던 그 세계관에 의해서 또는 인간관에 의해서 범주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체로. 뇌 자체로. 뭐 책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딱 분류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은 사람이 있어요. 뭐 딱히 뭐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처음 봤는데 저 사람은 싫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싫어요. 처음 봤는데 저 사람은 좋아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해서 좋아 보여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래. 저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성격이 안 좋구나. 왜 사람을 처음 봤는데 싫어하냐. 논리적으로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어떤 사람이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너무 상처받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통계적으로 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했어요. 맹점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맹점인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뭐 안 해도.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바뀌어요. 예? 내가 착각했었구나. 잘못 보고 맹점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범주의 오류를 범해요. 우리는 범주화를 시켜야 어떤 걸 결정하거나 대할 때 괜찮거든요. 뭐 그런 것이죠. 남성들은 예쁜 여성에게 거절을 못한대요.
특별히 웃으면서 다가서면 거절을 못한대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길거리에서 뭐 웃으면서 뭐 이렇게 주면 갑자기 멈추고 받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락부락한 남자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쌩 가죠.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뭐 여성들은 키 크고 멋있는 남자가 오면 여성들도 그런다며요? 맞아요?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여성들도 그런데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안 그러신가 봐요. 예, 우주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범주에 이렇게 분류한 거죠. 범주로.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뭘 판단할 때 범주를 정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맹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걸 넘어가는데 오래 걸렸어요. 어떤 책은 보면 이 책은 너무 나한테 안 맞아 이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제가 이해해요. 여러분들 어떤 책은 제목만 봐도 싫어요. 그래서 안 읽게 돼요. 이게 범주한 거거든요. 이런 책은 안 읽어야 돼. 이런 책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관심도 없어 이런 게.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넘어서 목차를 보고 이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까? 또는 새롭게 모르는 게 있을까? 이렇게 탐구 자세로 오면 탐구로 오면 조금 나아져요. 그 책을 선택할 때 탐구 자세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에 있어서는. 맹점을 없애는 아마 중요한 것일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독서의 큰 목표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책을 이해하고 뭔가를 얻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거는 좀 작은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려면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문명사 책도 보고 또 다른 책 두꺼운 책들도 그래서 이제 좀 거부감 없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괴벨스를 보면서 제가 깨졌다고. 그 두꺼운 책을 제가 독파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번역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전에 처음 났을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 상처 입을까봐 영상 보시고 번역하는 분이 상처 입을까봐 그런데 번역이 좀 어려웠어요. 그 자체 책이 원래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탐구 자세로 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 여러분들도 책을 좀 보실 때는 일단 범주화시키지 마시고 탐구하시라. 저는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도 괜찮아져요, 사람. 특별히 소통에 있어서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 이제 그런데 소통에 있어서 이게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한다고 그러죠. 경청이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소통할 때.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이거 하고 있었는데 못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아까 이제 나누는데 그랬잖아요. 교통사고 나는데 너 다쳤냐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맞아요. 근데 남자들은 뭐가 보이냐면 그 뒤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손해를 안 보고 해결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요한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 했는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쳤냐가 안 보이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이게 다쳤냐가 보여요. 여성분들 잘 아세요.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왔고요. 좀 바뀌어요. 젊었을 때랑. 젊었을 땐 이걸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다쳤냐 안 다쳤냐가 보여요. 얘기해줘요. 이 시간에 따라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이거는 지식에 대한 겸손? 아니, 보이는 것에 대한 겸손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청하려면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이 중요한 거죠. 질문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지, 누가 뭘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아 하고 질문하는 중요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상사들 뭐 조직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보면 그 차이들이 드러나거든요. 질문을 좀 하시면서 소통하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청이죠. 경청책에 보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질문하시라.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보면 성공 방식이죠. 이전에 성공했던 방식이 블라인드 스팟으로 다시 만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바뀐 거죠. 뭐냐면 재고를 아주 적게 유지하는 것이 그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야지 재고 비용이 안 드니까 기업에 있어서. 그래서 재고를 적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사용해서 재고를 최적화해갖고 얼마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배송하고.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공급망이 무너졌거든요. 공급망? 뭘 공급해주는 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재고가 없는 거죠. 회사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회사들이. 재고가 없는 회사들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았던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사용하면 됐었는데 이게 공급망이 무너지니까 적절한 재고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거 비어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뭘 팔 수도 없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 큰 적절하게 재고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비상식량이 필요하다고 한국은 안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계속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근데 계속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2차 유행이 오면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스크가 분명히 다시 필요하다. 그리고 알코올 회사가 대박이 날 거다. 알코올 회사 만드는. 그래서 그쪽 주식을 잘 보시라. 그 누누이 이거 뭐 사실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또 문제 생기지 마세요. 주식은 어느 시점, 아주 좋아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도 나고 또 손실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많은 또 생각이 필요하다. 이전에 성공했던 방식이 블라인드 스팟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세상이 바뀌면 다시 대응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죠. 다른 접근 방식.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맹점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은 이럴 거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정도 생각하면 좋은데 저런 것도 몰라?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히 상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상식인지 아닌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블라인드 스팟이 굉장히 우리가 많구나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블라인드 스팟은 그래서 그냥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뒤에 인식의 맹점이 있다는 것, 성공의 맹점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독서 부분에도 그걸 인정하고 좀 탐구하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참고로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바뀌어요. 지금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막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환경이잖아요. 사실 저도 화상으로 이렇게 해보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나 이렇게 했죠. 이게 전혀 생각 못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게 교육도 그렇고 일반화될 것입니다. 강의도 이제 지금 강의 시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원래 유명하지 않은 저는 상관이 없어요. 불러주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많이 불려다니시는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보니까 최 소장님도 제가 이제 있는 연구소 최 소장님도 그 기업에서 이제 이게 언택트로 강의를 이렇게 화상으로 요청을 한 곳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해요. CEO 분들은 이게 익숙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좀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은데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이런 모임도 참석해 보시고,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기를 다루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걸 적응하고 쉽지 않은데 좀 더 탐구의 자세로 조금 모든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시기에는 할 수 없어요. 탐구하고 뭐예요? 이거 공부해야죠. 그리고 공부에 따라서 여기서 바뀌는 것들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게 아주 잘 대응을 하셔야 이런 블라인드 스팟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잖아요. 또 이게 기회도 될 수 있죠. 제가 지금 투자인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연구를 해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블라인드 스팟을 좀 더 생각하면 거꾸로 역으로 남들이 못 보는 것, 예?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게 기회인 거죠. 이게 이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마스크 잔뜩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에 딱 닫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대박 났죠. 알코올 회사, 저런 거 만드는 회사, 선생님들 만드는 회사 크게 돈 벌지 못했다가 요번에 대박 나잖아요. 그럴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뭔가 했던 사람들에게 큰 기회가 되거든요. 남들이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 단순히 그냥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의 측면에서 봐도 대단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맹점이라는 게 결국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어요, 맹점이. 그럼 그 맹점을 볼 수 있다면, 또는 한 발만 앞선다면 이 기회인 거죠,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가 기회가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막 인공지능 이렇게 기본 가리키니까 원래 전산하고 공대 나왔으니까 저 잘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하던데 맨땅에 헤딩 많이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왜 그러냐. 그게 너무 큰 기회인데, 지금 그 기회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걸 기회라고 보고 뛰어든 거예요. 예.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예, 괜찮습니다. 들어오셔도. 예. 이래서 이 블라인드 스팟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관점으로 바꿔서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건 저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